제가 분명 말씀드렸죠. 파생상품 어렵다라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 내가 아무 준비 없이 와가지고 이렇게 들으니까 당연히 어렵고 설명도 어렵고 그러면 집에 가서 좀 반복하시면 아까 좀 강의도 들으시고 하시던데 그렇게 정말 한 4번만 들어보세요. 진짜 모르겠는데 똑같은 거 내용 4번만 한번 들어보시면 조금 가닥이 잡히실 겁니다. 뭐 저라고 이거 처음부터 알았겠습니까? 이야기했잖아요. 1000만 원이 300만 원 돼 보니까 사람이 절박하면 공부해야 되거든요. 절박하면. 예. 절박하면 잠다.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정말 이게 내가 재밌든가 아니면은 절박하든가. 이 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정말 기적까지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진짜. 왜냐면 내가 생각해 보니 저는 무협지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중학교부터 이제 그 인연이 시작됐으니까 벌써 몇 년입니까? 중학교 때부터. 그러면 볼 게 없으면 과거에 본 것부터 다시 봅니다. 왜? 기억이 안 나거든요. 사람 머리가 제 책을 읽으면 스토리가 기억이 다 날 것 같지만 무협지 같은 것 옛날에 읽은 것 보면 기억이 안 나요. 새로워요. 그럼 또 봐요. 예. 근데 그걸 언제 보느냐? 수시로요. 이제 요즘에 스마트폰에 책 담을 수 있으니까 들고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수업 마치고 가잖아요. 씻기도 귀찮아서 있다가 결국 씻어서 막 이렇게 누우면 뭐 11시 이렇게 지나면 누워서 뭐 하는지 알아요? 무협지 보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그걸 본다니까. 눈이 빠져 죽어도 이게 보고 있다가 졸면서 막 보다가 결국 이제 내려놓고 이제 아 그래 오늘 안 되겠다 자야겠다 이렇게 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아하면 자기가 그죠 해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펀드 이게 좋다 잠도 안 자고 공부하겠죠. 아니 그러니까 없는데 좋아하면 하겠죠. 근데 다들 안 좋아하더란 말 나도 안 좋아해요. 나 안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좋아하진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라라고 하는데 사실 제일 좋죠. 근데 그런 게 있어, 그죠? 근데 무협지를 보는 걸 좋아한다. 그럼 무협지 보면 뭐 돈이 생겨요? 안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러면 취미인 거고 물론 취미가고 자기 직업이 되면 좋지만 그건 정말 어렵고 이제 아니면 이제 절박하면 와 진짜 내가 이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승진을 꼭 해야 되는데 이 자격증이 꼭 필요하다. 내일 모레 승진이다. 이번에 떨어지면 이제 나는 나간다. 뭐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번에 부장을 달아야 되는데 부장을 못 달면 그대로 나가면 우리 토끼 같은 애들이 이제 중학생인데 이제 돈 들어가야 되는데 이러면 이제 보겠죠. 그죠? 눈이 감겨도 허벅지 바늘을 찌르면서라도 보겠죠. 절박하든가 그건 같아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제가 늘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동기부여는 딴 거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짓을 또 하시겠습니까? 그죠? 네. 이제 또 하시겠어요. 9월 시험에 그러면 또 8월 말부터 이걸 또 한다고? 이걸 또 와가지고 그럴 바에 자. 그때 그냥 오셔도 돼요. 그때 돈 안 받을게 그냥 오세요. 왜 사람이 없어 자리 남으니까 오세요. 오시는데 왜 내가 수업하니까 이거 아무도 없잖아요. 내가 수업하니까 저만 그냥 오케이 하면 되는 거. 그러니까 그때는 촬영도 없어요. 그때는 이거 찍었으니까 이제. 근데 저 혼자 있으니까 오시라고. 오실 수 있으면 오세요. 근데 지금도 뭐 집에 대부분 1시간 넘죠. 여기까지 오는데 한 1시간은 걸리죠. 그래도. 그냥 지금 따세요. 지금. 지금. 그러니까 내가 자고 싶어도 그냥 내가 지금 1시간 안 자면 진짜 8월 달에 2시간 잘 수 있고 휴가 갈 수 있는 겁니다. 진짜. 자, 여기서 이제 아무튼 베이시스는 그냥 개념만 여기서 펀드 수준에서는 요 3줄만 정도 아시면 돼요. 이건 이제 그런 걸 한번 베이시스 위험이라는 걸 설명해 주고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본 거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여러분들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내가 모르겠는데 어디까지 알아야 되지? 문제를 풀어보면 됩니다. 그죠? 문제를 풀어보면 이 내용은 알아야 되는구나. 이걸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구나. 나는 이거 공부 안 했는데 이거는 알아야 되네. 그럼 다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지해야 할 선물 계약수 이야기인데요. 자, 이것도 사실 간단한 이야기인데 이것도 식이 아니라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지금 주식을 100억 원치를 샀어요. 그러면 나는 이걸 가격 하락 위험에 대비하고 싶어. 그러면 지금 선물이 1억 원이에요. 그러면 이 100억 원치에 대한 가격 하락 위험을 똑같이 해지하기 위해서는 선물이 하나에 100억 원이면 선물이 몇 계약 있어야 돼요? 100계약. 100계약이면 얼마입니까? 100억이죠. 그럼 똑같이 이제 퉁쳐지는 거죠. 그죠? 그럼 계약수 몇 개? 100계약. 이걸 굳이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죠. 지금 현재
주식의 가격이 100억 원인데 선물의 가격이 1억 원이야. 그러니까 몇 계약을 해야 돼? 100계약을 해야 돼. 그죠? 이거. 그러니까 뭐예요? 주식 포트폴리오의 가치. 그러니까 S값. 그걸 뭘로 나눈다? 이게 뭐예요? F값. 이게 왜 F예요? 대금송수 이야기했죠? 선물 가격 200PT. 이게 뭔데? 50만 원을 곱해야 선물 한 계약의 가치라고. 그러니까 단지 이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가 남았죠. 뭐? 앞에 요건 뭐지죠? 그죠? 요건 뭐지? 요거밖에 없어요. 그죠? 이거는 금방 지금 이 이야기고. H는 뭐냐면 이게 이제 H, 해지 비율의 약자라는 겁니다. 해지 비율. 자, 근데 이렇게 되면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되면 손해도 없지만 뭐도 없다 그랬어요. 이익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오케이 100억 원치 해지 할 건데 반만 하자. 그럼 반만 하면 얼마예요? 50억. 그럼 몇 계약 하면 돼요? 50계약. 그러면 해지 비율이 얼마? 반만 하자? 0.5. 0.5 곱하기 100억 원. 50억만 하자. 해지 비율 아니다. 나는 오히려 더 해야 되겠다. 오버해야 되겠다. 그러면 해지 비율이 2다. 그러면 200계약인 거잖아요. 그죠? 오버하는 거고. 이거. 단지 이거. 그래서 해지해야 할 선물 계약서는 이렇게 구한다. 근데 이제 구하고 나면 이걸 좀 말로 붙여야죠. 예를 들어서 자, 지금 100억 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 이제 무슨 해지예요? 무슨 해지를 해야 돼요? 보유하고 있어. 계속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어요, 지금. 지난 시간부터. 나는 주식을 샀어. 보유하고 있어. 무슨 위험에 노출돼요, 그러면? 가격 하락 위험. 하락 위험에 대비해서는 무조건 선물은 뭐 한다고요? 매도 포지션. 그러니까 매도 해지를 해야 돼요. 그죠? 매도 해지. 그러니까 선물 100계약을 뭐 해야 된다고요? 매도해야 된다고요. 그 말 지금 내가 이 말이 하고 싶어서. 매도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지금 상황을 보고 100계약이 매수인지 매도인지를 알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렇게만 보시면 일단 되고, 그 다음 이거지. 이제 머리에 혼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앞에 리모컨이 총 3개가 있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스프레드 거래와 차익 거래죠. 스프레드 거래는 간단합니다. 스프레드 거래는 간단하진 않은데 간단하게만 알면 됩니다. 여기서. 자, 스프레드 거래라는 것은 자, 만기 또는 종목이 다른 두 선물 거래라고 했어요. 즉 무슨 이야기냐면, 자, 여러분들 쉽게 이야기하면 쉽게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다. 예를 들어서 아까 투기 거래는요. 투기 거래는 선물을 예를 들어서 200PT에 매수 포지션을 취했어. 그런데 210PT가 되면 이걸 이제 팔면 이제 10PT 이익이 생기는 거죠. 근데 반대로 매수 포지션을 취했는데 10PT 떨어지면 10PT만큼 뭐예요? 전부 다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이게 이제 투기 거래죠. 근데 스프레드 거래는 이 투기 거래보다 안전한 거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안전한 거래, 보다 더 안전한 거래. 무슨 이야기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가격이 오를 것 같아. 오를 것 같아서 근데 선물을 2개를 계약을 하는 거예요. 2개를 계약을 하는데 반대로 계약을 해요. 그래서 오를 것 같아서 어떻게 했냐면 이 녀석을 매수하고요. 이 녀석을 매도했다고 한번 칩시다. 그냥 한번 쳐볼게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원월물이 있고 근월물이 있으면 여러분들 이제 채권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근월물이, 그러니까 단기채보다 장기채가 가격 변동폭이 더 크다 그랬는데 옛날에 그랬으니까 모를 수도 있죠. 그렇죠? 예. 말킬의 정리에서 2번 정리가 뭐냐면 채권이 있을 때 금리가 하락할 때 가격이 상승하는데 상승할 때 단기채보다는 장기채가 훨씬 더 많이 상승한다. 그러니까 3년짜리랑 5년짜리랑 금리가 하락할 것 같으면 이걸 선택해라 그랬습니다. 가격 변동이 더 크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외우고 있으면 돼요. 외우시면 됩니다. 이해하려고 이걸 여러분들 계속 왜 그렇지라고 지금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지금 실패하는 거예요. 왜 그렇지가 아니라 그냥 그때 맞다. 가격 변동이 크다 그랬는데 그냥 이게 그냥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게 돼야 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똑같이 이제 뭐 가격이 오를 때, 스프레드가 이제, 그래서 시간 스프레드라는 것은 원월물 가격 빼기 근월물 가격입니다. 그냥 이건 정해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시간 스프레드예요. 그러니까 원월물의 가격 빼기 근월물의 가격. 자, 그런데 가격이 오를 때 원월물이 더 많이 오른다는 소리지, 오를 때. 그러면 원월물이 이만큼 올라요. 근월물은 요만큼 올라. 자, 이러면 내가 매수를 취하고 매도를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매수에서는 이만큼 이익이 발생하죠. 그죠? 매수했으니까. 여기서 샀어. 여기서 샀는데 가격이 올랐어, 이만큼. 그래서 팔았어. 그럼 이만큼 이익이에요. 그죠? 근데 근월물은 여기서 가격이 이만큼 올랐어. 근데 나는 뭘 했어요? 매도를 쳤어. 그러니까 이만큼 뭐예요? 손실. 그러면 나는 이거 퉁 쳐지고 내 실제 이익은 얼만큼? 요만큼이죠. 그러니까 이익이 적어요. 그죠? 얘만 했을 때보다 이익이 적어. 왜 이렇게 하느냐? 근데 올랐을 때는 뭐 이렇지. 근데 만약에 내 예상이 실패해가지고 어차피 투기 거래니까 실패해가지고 반대로 떨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떨어지면 원월물이 가격 변동이 크니까 많이 떨어진다니까. 그죠? 요만큼 떨어져. 그죠? 그럼 근월물은 요만큼만 떨어지죠. 그럼 내 손해는 얼마? 원월물에서 이만큼이 내 손해예요. 원래 이것만 했다면. 근데 내가 근월물을 매도 쳤기 때문에 이만큼은 이익이죠. 그럼 내 실제 손실은 얼만큼?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투기 거래를 하면 이만큼이 내 이익이고 내가 실패하면 이만큼이 다 내 손해인데 스프레드 거래하면 이 다른 녀석 때문에 이익도 적지만 손해도 적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스프레드 거래는 투기 거래보다 좀 더 안전하다. 이익도 적고 손실도 적은 좀 더 덜 위험한 거래다라고 개념은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만기가 다른 두 선물을 거래하든가 이거죠. 만기가 다른 두 선물을 이제 원월물과 근월물. 그래서 원월물 빼기 근월물을 시간 스프레드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 스프레드. 이거 외우면 되는 거고 시간 스프레드라고 한다. 예. 그리고 종목이 다른 건 이제 상품 간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그냥 그런 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스프레드가 확대된다라는 말은 시간 스프레드에서 스프레드가 확대된다라는 말은 원월물의 가격이 근월물의 가격보다 더 오른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스프레드가 확대될 것 같으면 나는 어떤 전략을 펼치면 돼요? 원월물을 매수하고 근월물을 매도하면 되죠. 그죠? 스프레드가 확대될 것 같으면. 그러면 이거 그러니까 확대될 것 같으면 그러면 시험 문장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자, 스프레드 확대 시 원월물 매수, 근월물 매도. 맞는 문장이란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 어떻게 쓰면 된다? 일단 스프레드는 원월물 빼기 근월물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적어놓고 해보면 된단 말이죠. 그죠? 스프레드 확대? 확대는 이게 많이 오르고 이게 덜 오르는 게 확대인데 그러면 매수했으니까 오케이 이익, 매도했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게 이익이야. 아무튼 이런 식으로 찾아가면 되고 아니면 그냥 외우고 있으면 되죠. 시간 스프레드는. 자, 이게 이제 스프레드 거래고 차익 거래가 중요한데 차익 거래를 하기 전에 자 이걸 이제 스프레드를 들었으니까 시간이 좀 지났죠.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제 좀 까먹었을 거니까 8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8번 문제. 시가가 200억 원인 포트폴리오의 가치 하락 위험을 해지하려고 한대요. 코스피 200 지수의 선물 가격은 200PT고요. 해지 비율은 0.8이래요. 해지해야 할 선물 계약수는 얼마입니까? 계산 문제죠. 그죠? 아까 해지 선물 계약수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건 뭐 암기할 게 아니라 그죠? 한번 풀어보면 지금 현재 현물 포트폴리오는 총 200억이 있어요. 200억이 있는데 선물은 얼마냐면 200PT. 200PT는 뭘 말하 그랬다? 200PT 곱하기 50만 원. 그러니까 얼마? 1억. 그러니까 200계약이 네, 그게 아니라 근데 옆에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해지 비율이 0.8. 그러니까 200억이 아니라 얼마를 해지하고 싶다? 160억을 해지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160억을 해지하고 싶으니까. 근데 하나에 1억이니까 몇 계약을 하면 돼요? 160계약. 근데 160계약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는 안 나와 있죠. 여기서는 답이 3번이지만 3번이지만 160계약을 매수해야 돼요? 매도해야 돼요? 매도해야죠. 매도. 왜? 가격 하락 위험에 대비하는 거니까 매도 해지를 해야죠. 그러니까 정확한 답은 160계약 매도가 답이죠. 이렇게 풀 수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차익 거래였는데, 자,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도 있으니까 오늘 이거를 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제 할 일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자, 차익 거래는 일단 제가 차익 거래 개념은 설명드렸었죠. 소고기로, 그죠? 인천에 5,000원, 서울에 10,000원이면 요거. 똑같은 게 가격 괴리가 발생하니까. 자, 이런 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아까 이론 가격 어떻게 구했냐면 이론 가격은 F는 S 1 플러스 R 마이너스 T 365분의 뭐 T 이렇게 이론 선물 가격을 구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구하니까 예를 들어서 202PT예요. 이론 가격은. 얘 적정 가격은 200이란 말이죠. 그런데 실제 시장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가격은 보니까 200, 예를 들어서 3PT예요. 202여야 되는데 사람들이 203에 사고 팔고 있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예요? 203은 다시 언젠가는 202로 돌아갈 거다. 돌아가기 전에 나는 203에, 그러니까 이걸 이제 실제 가격이 어떻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고평가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선물 가격이 고평가되어 있다. 이런 가격보다 고평가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고평가되어 있으니까 고평가되어 있는 선물을 뭐 한다? 매도를 하는 거예요. 매도를. 왜? 떨어질 거니까. 내려갈 거니까. 그죠? 매도를 떨어지기 전에 그냥 지금 이렇게 가격 불균형이 발생했을 때 매도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동시에 뭘 하냐면 이 선물에 현물 있죠. 현물은 반대로. 그러니까 선물을 매도했으면 현물은 매수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뭘 누릴 수가 있냐면 이 202와 203의 차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 차익이 얼마예요? 1PT죠. 이 1PT를 내가 먹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이 먹기 위해서 현물 매수라는 이 행위도 해줘야 돼요. 이 행위도. 선물만 매도해서는 차익이 안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그렇게 외워두세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자, 선물이 고평가되었다. 이론 가격보다. 그러면은, 선물 매도 동시에 현물 매수하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건 이제 현물이 기준이에요. 현물이 기준. 그래서 매수 차익 거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걸. 그러니까 선물 가격이 고평가되었을 때는 뭐가 가능하냐? 매수 차익 거래가 가능한 겁니다. 그럼 반대로 선물 가격이 저평가되었을 때는 매도 차익 거래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7번 보세요. 7번. 현재 어떤 선물의 시장 가격이 203PT이고 이론 가격이 202PT일 경우 어떤 거래가 가능하냐? 선물 가격이 고평가되어 있네. 선물 매도, 현물 매수의 매수 차익 거래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매수 차익 거래 같은 말로 현물 보유 전략입니다. 왜? 현물 사잖아요. 그래서 현물 보유 전략. 그러면 매도 차익 거래는 역현물 보유 전략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용어를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하죠? 왜 이렇게 되는지. 궁금한가요? 안 궁금한가요? 자, 주식으로 하면 좀 어렵고. 자, 보시면 지금 자, 우리 지금 기초자산이 환율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통화선물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러니까 이걸 이제 뭐라 그러냐면, 지금 1달러에 얼마예요, 지금? 1200원이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현재 1달러에 1200원. 이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현물 환율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환율은 1달러에 1200원. 그러면, 1년 뒤에 환율은 얼마니?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 그래요? 1년 뒤에 선물 환율이라고 합니다. 선물 환율. 얼만데?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 물가 상승도 사용할 수 있고요. 이자율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자율 평형 이론입니다. 그래서 각국의 이자율 가지고 이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현재 가치, 미래 가치 했죠. 자, 지금 1,200원이에요. 우리나라 돈. 이자율이 4%예요. 그럼 1년 뒤에 얼마입니까? 1,248원. 전 한 번씩 이런 고등학교 수업을 제가 가끔 가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자주는 안 가고, 옛날에는 이제 처음에는 막 갔는데 요즘에는 이제 몸값이 있으니까 자주 안 가는데 고등학교 가면 저 이런 말도 합니다. 왜 솔직하게 다 이제 금융권에 가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거든요. 자격증 수업을 듣는 아이들은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상고. 자, 1,200원 4%야. 1년 뒤에 얼마니? 조용하잖아요. 그럼 저는 가지 마라 그럽니다. 냉정하게. 왜? 아니, 금융기관에 가서 돈 세알이고 돈 계산할 거잖아요. 근데 이게 빨리빨리 안 되면 앞에 고객 답답해 죽죠. 그죠? 예. 아무리 계산기가 있어도 이런 건 빨리 나와야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 근데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많이 연습이죠, 연습. 이게 그러니까 외우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구구단도 외운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구단을 이해한 겁니까? 33은 왜 33이 굴까 이해했어요? 외웠잖아요. 저는 어릴 때 구구단 외우기 싫어서 장롱안에서 잔 적도 있습니다. 어머니한테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애가 없어졌으니까. 구구단을 외우라고 테이프를 저 아직도 기억이 테이프가 있었어요. 1은 2, 2는 4 이러면서 이제 음에 있어서 하면서 테이프를 틀어놓으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중연불 하듯이. 애의 입장에서 죽는 진짜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롱 안에 숨었어요. 어린 마음에. 숨을 데가 없어서. 집에 난리 났죠. 애가 어디 갔지? 근데 이제 뭐가 장롱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거든. 애가 안에 있으니까 자다가 이제 잠들었다가 살짝 깨니까 이제 답답하니까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부슬거리니까. 그 이제 장롱 여니까 애가 있거든요.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진짜. 예. 아무튼 갑자기 구구다니까 그 생각이 나요. 예. 외우는 거잖아요. 외우는 이게 많이 하다 보면 1,200원 곱하기 4% 48원이거든요. 12 곱하기 4니까 48원. 아무튼 1,248원입니다. 즉 지금의 1,200원과 1년 뒤에 1,248원은 그 가치가 같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지금의 1달러는 미국은 이자율이 2%라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 1달러는 미국에서는 1년 뒤에 1.2달러가 된단 말이죠. 1.02, 2%니까. 2%가 0.02니까, 그죠? 1 곱하기 0.02 하니까 1.02달러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소리는 뭐다? 지금 1,200원과 1달러가 같듯이 1년 뒤에는 1,248원과 1.02달러가 같단 말이죠. 이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1년 뒤에 선물 환율은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표현할 때 1달러에 얼마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1248 나누기 뭐예요? 1.0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얼마가 나오느냐? 약 1223.5네요. 얼추 외우고 있죠. 네, 얼추 외우고 있습니다. 달러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이제 1년 선물 환율이에요. 1년 선물 환율. 이렇게 구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구하는 방식이고 사실 식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이 말이에요. 그냥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쉬워요. 굳이 시가 아니어도. 아무튼 선물 환율 이렇게 구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론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실제로 예를 들어서 실제 환율이 지금 실제 1년짜리 선물 환율이 얼마지라고 봤더니 1,230원이래요. 예를 들어서. 이랬다라고 했을 때 1223.5원인데 1230원이네? 뭐가 가능해요? 이론 가격보다 실제 가격이 고평가됐다. 그러면 뭐 한다? 실제 선물 환율로 매도, 현물은 매수. 그냥 외운 대로만, 그러니까 배운 대로만 지금 해보세요. 말을 해보세요. 그죠? 선물 매도, 현물 매수의 어떤 차익거래? 매수 차익거래가 가능하단 말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차익거래 할 때는 항상 전제는 뭐냐면 나는 돈이 없습니다. 우리 전두환 대통령처럼, 전 대통령처럼 저는 가진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진 게 없으면 어찌해야 됩니까? 빌려와야죠. 일단. 빌려와야죠. 없는데 빌려와야죠. 자, 차익거래는 빌려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자,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면 지금 선물 매도를 해야 되고요. 더하기 뭘 해야 돼요? 현물 매수를 해야 돼요. 선물 매도는 돈 안 들죠. 매도 포지션 취하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1230원에 뭐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1달러만 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1달러만. 자, 그러면 동시에 뭘 해야 돼요? 현물을 매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현물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환율인 거죠. 그죠? 그러면 나는 이제 1달러를 사야 되잖아요. 현물 매수란 소리가 1달러를 사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나는 얼마를 빌려와야 돼요? 1,200원을 빌려와야죠. 1,200원을. 지금 1달러, 지금 현물 환율. 현물로 사는 거니까 나는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할 짓이 뭐냐, 할 짓이 아니고 처음에 해야 될 행동이 뭐냐면 1,200원 1번 1,200원 빌림
빌려서 뭐 한다? 1달러 매수하는 겁니다, 지금. 그죠? 1달러 매수. 이게 뭐예요? 현물 매수예요. 이제 했어. 현물 매수는 끝났어. 그리고 선물 매도는 뭐? 1230원에 매도 포지션을 취해 놓는 거죠. 이게 끝났어요. 자, 그러면 1년 지나 볼까요? 자, 1년 후. 드라마에서처럼, 그죠? 1년 후. 1년이 지났어. 자, 그러면 나는 이제 1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처음에 생각해 봅시다. 나는 1200원 빌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돈을 갚아야죠. 근데 여기서 이제 가정은 차입 이자율과 대출 이자율은 같다라고 이제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이자가 4%니까 갚아야 될 돈이 얼마예요? 갚을 돈이 1248원이에요. 갚아야 될 돈. 그러면 나는 이제 받는 돈 얼마인가 봅시다. 자, 받는 돈은 1달러를 매수했죠. 그러면 1달러는 1년 뒤에 얼마 된다 그랬어요? 1.02달러가 되겠죠. 나는 1달러를 샀으면 뭐 했겠어요? 당연히 예금했겠죠. 그렇잖아요. 1년 전에 1달러 사면 뭐 끝이에요. 사면 예금했겠지. 그러면 1달러가 1년 뒤에는 1.02달러 된다니까. 그죠? 그러면 이 1.02달러. 근데 나는 1.02달러를 이제 팔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야 되니까. 나는 왜 1248원 갚아야 된다니까. 근데 나는 지금 1달러에서 1.02달러 돼서 받았어. 나 이제 바꿀 건데 나는 얼마에 바꿀 수가 있냐면 난 1230원에 판다 했으니까 1달러를. 그죠? 그러니까 1.02달러를 얼마에 팔 수 있어요? 1달러에 1230원에 팔 수 있어요. 1230원. 그러니까 1.02달러 곱하기 얼마? 1230원. 나는 파는 거예요. 왜? 이렇게 1년 전에 약속했으니까. 그러면 이게 얼마냐면 1254.6원이래요. 이거는 뭐예요? 내가 받는 돈. 내가 갚아야 될 돈은 1248원. 그럼 차익은 얼마? 6.6원 생기는 거죠. 1달러에. 자, 아까 볼까요? 이론 가격 얼마? 23.5원. 실제 가격 30원. 차익 얼마? 6.5원이죠. 그죠? 1호는 뭐 반올림 차이지. 자, 이 차익 누려지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원리예요. 이런 원리. 이건 이제 아실 필요는 없고 여기서는 그냥 이런 원리다라는 거죠. 이런 원리다. 차익 거래라는 것이. 매도 차익 거래. 저평가돼 있어도 똑같아요. 이게 만약에 1220원이다. 그러면 차익 거래하면 3.5원 생겨요. 차익. 3.5원 생깁니다. 그래서 선물에서는 여러분들 다시 정리하면 일단 선물의 구조. 어떻게 하면 매수 포지션은 그래서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선물 매수 포지션.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면 선물 매도 포지션. 그거하고 아까 증거금 좀 잘 알아두시고 사실 이 두 개는 뭐 몰라도 되겠습니다. 일단 증거금 꼭 알아두시고 추가 증거금 알아두시고 개념. 그다음에 균형 가격 계산하는 거 해석하는 거 분명히 알아두시고 이제 거래 종류랑 개념 특히 해치 거래와 차익 거래 스프레드 거래 뭐 이런 것들 투기 거래는 뭐 너무 당연한 거니까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어려운 거 했으니까 일단 오늘은 일단 선물까지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옵션까지 하면 뭐 시간 남았다고 머리가 터질 것 같으시니까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모르는 거 물어보시고 네, 너무 피곤하신 분은 네, 빨리 가셔서 집에 가서 뭐 공부하시든지. 자,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